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24번 위중과 무고일지에 대한 거, 이걸 한번 해설을 해볼 건데요. 자,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자, 가보자고. 5번. 자, 5번 가보자. 자, 5번에 보면요, 일단 답 체크해 놓으시고요.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고, 그죠? 제3자와 공모해서 이에 따라 무고에 가담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공동정범의 요건은 뭐죠? 의사의 공동, 행위의 분담.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 범행에 무고죄에 가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고죄는 그 구속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형법 제 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건, 자기에 대한 거죠, 이거. 그죠? 타인이 아니죠. 자기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된 게 아니라 자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해당이 없겠죠. 그죠? 공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글자를 좀 잘 보셔. 공모를 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보려고 내가 따로 한번 화면을 마련했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인데, 그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고 제3자에게, 그죠? 제3자에게라고 해놓을게. 제3자에게 또는 제3자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공모, 같이 범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이 되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사나 방조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교사나 또는 방조가 있어요. 교사 방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교사 받은 사람이, 그죠? 그 해당하는 사람, 그 피무고자죠. 피무고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다가 이제 거짓으로 허위로 무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금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 교사 방조인 경우에는 바로 교사나 방조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그죠?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됩니다. 누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셨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기 자신과 공동정범이 되지 않고, 자, 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교사범, 방조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범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자, 하나는 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야. 여기 왜 이래 이거. 자, 색깔 한번 바꿔보자. 요건 빨간색으로 하고,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요거 화면을 여기다 좀 고정을 시켜 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하고 제3자에게 제3자하고 공모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단 말이야. 타인에 대해서 형사사건, 징계사건이거든요. 형사처분, 징계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공동정범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하고 달리 자기 자신을 무고하라고 그 다른 제3자에게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사람에게 무고를 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교사 또는 방조범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사인지 방조인지 아니면 공모인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여기서 자, 자기 자신하고 같이 무고하기로 제3자하고 공모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언제 나왔냐면요. 요게 2020년도에는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경찰 승진에 나왔고, 24년에 해경 승진, 2022년도에는 수사경과,
그죠? 여러 번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23년도에는 순경시험에도 나왔었죠? 그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 예. 되셨죠? 자, 나머지 한번 보자고.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자. 자, 동그라미 1번 해봅시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일단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허위의 진술을 했어요. 예를 들어갖고, 야, 너 그때 그 범행 현장에 너가 있어갖고 그 피해자를 갖다가 네가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죽은 거 아니야 임마? 딱 형사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간 적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있었어요. 전 앞에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짓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방어권 행사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따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뭐 밝혀져서 살인이 인정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 그것을 따로 뭐 허위의 진술을 했다 해서 위증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그죠? 어쨌든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서, 그죠? 자기가 피고인 본인 자신이 판사 앞이나, 그죠? 판사 앞에서 뻥을 깐 거, 그죠? 판사 앞에서 뻥을 깐 거에 대해서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뒤에 부분이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 피고인 자신이 판사 앞에서 뻥을 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는 방어권 행사로 봐갖고 따로 위증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뻥을 까는 거, 위증을 하게 되면은, 그죠? 위증이 성립하죠? 그런데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타인을 교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나 대신, 술 먹고 내 차를 운전했다고 네가 좀 얘기를 해라. 뭐 이러면서 위증을 너가 요거만 위증해주면은 내가 저기 해갖고 이번에 풀려나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섭섭치 않게 돈을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위증이 됩니다. 위증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고인 자기 자신이 판사 앞에서 뻥을 치는 거는 위증죄가 되지 않는데, 남을 시켜갖고, 그죠? 피고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저질렀어. 그 범죄 저질렀어. 근데 그 증인될 사람한테, 야, 네가 요렇게 위증을 해주면, 내가 유리하게 위증을 해주면 내가, 나중에 훗날 너한테 뭘 해주겠다. 보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위증 교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자. 자, 2번에 보시면은 약간 좀 더 내려볼까? 자, 2번에 보자고.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한 개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시정, 철회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됐어요. 여기까지 끊어보자. 자, 일단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뭔가가 좀 불길하죠. 그죠? 왜 불길하겠어요?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정을 해야지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증인신문 절차가 지금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증거조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시정을 해야 돼요. 판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피고인이 꼴 보기 싫고 얄미워서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똑똑히 본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살인하는 모습을 똑똑히 본 바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바꿔야 돼요. 만약에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 증거조사가 완료가 돼버리면은 이 다음에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자, 이미 종결된 증인신문 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정정하고 철회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이후에 아무리 뭐를 갖다가 뭐 바꾼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이 언제다? 자, 그 타이밍이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저기에요.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다 좀 뒤에다 적어볼게요. 요약. 자, 위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자, 깨끗하게 하고, 자, 위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적어봅시다. 위증죄에 관련돼 갖고 만약에 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까지? 증인신문 절차 종료 전까지. 전까지 시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이후에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반 자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특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증죄 무고죄에서 지니고 있는 특례 규정을 받을 수가 없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타이밍, 마지막 절호의 황금다리는 언제야?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또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은 증인신문 절차 종료 전까지 시정을 해야 돼요. 판사님, 제가 피고인이 꼴 보기 싫어갖고 얄미워갖고 뻥을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고 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타이밍이 언제야? 증인신문 절차 종료 전까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때까지 해야 죄가 되지 않고, 만약에 요거를 넘어서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그 다음 법정에서 만약에 시정을 갖다가 했다면은 특례 조항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일반 자수자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적 감면이 돼요. 필요적 감면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여기 또 보자. 이제 3번에 가보면 되나? 3번. 이제 무고죄에 대한 거다, 이거. 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술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고죄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그것은 그 증명에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증명해야지 돼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한 주장이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허위의 증거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주장이 없으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러한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자. 4번에 보면은, 자, 4번에 보면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 자체가, 그죠? 행위 자체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기수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미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떤 거동법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 어떤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의 기수가 되는 거라거든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뒤에 판례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해볼 내용은 무고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깨끗하게 하고 한번 가보자. 내가 맨날 무고죄 나오면은 강조하는 게 있죠. 자, 그게 뭐라고 했었어요? 자허사 맨날 내가 강조하잖아. 자허사. 자, 무고죄 관련돼 갖고, 무고죄 관련돼 갖고 내가 맨날 장허사 그랬죠. 장허사는 어쩌다는 거야? 무고돼 안 돼 이거? 예? 무고되죠, 그죠? 아니 무고 안 되죠, 그죠? 왜 이래 이거? 무고 안 되죠, 그죠? 자, 알아두십시오. 자허사는 무고가 안 됩니다. 자, 자는 뭐야? 자기 무고. 그 다음에 허는 뭐야? 허무인 무고. 그 다음에 사는 뭐야? 사자, 죽은 사람. 사자, 죽은 사람 무고. 요거는 전부 다 뭐야? 무고죄 된다 안 된다? 무고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실 것은 자허사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무고, 허무인 무고, 그 다음에 사자, 죽은 사람 무고. 이건 전부 다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무고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자, 이제 무고가 되는 거 한번 보자. 자, 요렇게 표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만 계셔봐. 컨트롤 NT로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줄 수는 3줄, 그죠? 세 줄? 자, 요렇게 하면 되겠네. 자,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 자, 보면은 자기 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거. 그 다음에 자허사, 허무인 무고, 사자 무고,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허사, 알아두실 것은 자허사는 무고가 된다 안 된다? 자허사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한번 거볼게. 전부 이렇게 됐죠? 요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자기 무고, 허무인 무고, 사자 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요거는 색깔 좀 넣어볼까? 이렇게 빨간색 넣어볼게. 되셨죠? 자기 무고, 허무인 무고, 사자 무고,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무고죄. 자, 근데 무고 되는 거 있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무고 되는 거 조심하라 그러는 거. 자, 무고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무고죄 되는 거. 무고죄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자, 무고죄 안 되는 거는, 무고죄 되는 거는 뭐라 그랬었지? 동승이라 그랬죠? 동승교 이렇게 적어 놓을까? 자, 동승교방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동승교방은 뭐다? 요거는 무고됩니다. 동승교방은 무고죄가 돼. 자, 요거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낫겠다. 그죠? 자,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승은 뭐냐면 동의무고 승낙무고야.
그죠?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동의무고 승낙무고야. 자, 동의무고 승낙무고. 야,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아니냐. 국가적 법익에 있어서 이 범죄는, 자,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 야, 누구야, 길동아, 나 좀 경찰에 가서 도둑질했다고, 도둑놈이라고 네가 무고 좀 해줘라. 그래서 그것을 동의하고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갖고, 진실로 믿고 가갖고, 동의해갖고, 그죠, 뭐예요. 경찰에다가, 저, 아무개 씨가 도둑놈이다. 도둑질했다. 뭐 이러면서 거짓으로, 그죠? 예, 무고를 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무고 당하는 사람, 피무고자 자신이 동의했다든지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무고죄는 되죠? 그죠? 무고죄는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동의나 승낙은 개인적 법익에 해당되는 것이, 개인적 법익에 있어서 권한 있는 자의 처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한하는 것이지, 지금 무고죄처럼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용은 처분할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된다고, 무고죄 된다고 적어 놓고, 또 그리고 교사하는 거 있죠. 그죠? 나를, 동생아, 나를, 뭐 해서 무고 좀 해달라. 뭐 하면서 뭐라 그래요. 교사하는 경우, 방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고죄 교사 방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또 공부할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이게 있어. 뭐냐면은, 자, 요것도 컨트롤 NT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 요거 좀 색깔을 좀 넣어야 되나? 요거 다시 지워버리자.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계셔봐. 이거.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위증이라고 적어볼게요. 위증. 자,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나? 이거 표를 잘못 만들었다. 이거 다시 만들게요. 컨트롤 NT 이렇게 해놓고 칸을 3개로 해야 되겠지. 자, 보자고. 여기에는 위증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무고라고 해놓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자, 반하는 이렇게 적어놓을게. 자, 요거를 좀 당겨볼까? 자, 요렇게 좀 당겨놨네. 자,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보자.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 위증 무고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 자,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일 경우 있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객관적 사실에,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자, 요렇게 좀 뭐 좀 써놓자. 자, 요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요거는, 자, 얘기 좀 해보자고.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증죄의 주관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을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살인을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뻥을 쳤어요. 거짓말로 판사 앞에서. 그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죠? 이 경우에